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남자친구와 상견례장에서 헤어지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지금껏 자랐습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대학 때 선배인데 지방 출신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서울 남자애들보다 거친 사투리를 쓰면서 상남자 같은 선배에게 반해버려서 이제껏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외모도 준수했어요. 키도 컸고 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초 기질이 있어서 반한 것 같아요. 왜? 여태껏 같이 지내온 남자애들을 새침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했는데 선배는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리드해 주었고 많은 부분들이 설렘 포인트였죠. 남친이 의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하자마자 부모님을 졸라 남친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조르는 걸 보고 어떤 녀석인지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셨고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좋다고 호방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부모님께서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남자친구 집안은 유독 남녀 차별이 심한 지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도 많고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하기로 소문난 곳이어서 제가 만약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아니냐고 저희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오빠네 집 제사는 몇 번이야?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니 남친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뭘 그런 것부터 걱정을 하냐고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에 누나가 넷이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요리 같은 거 안 시킨다고요. 당시에 저는 누나가 넷이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나는 결혼하면 딸 하나만 낳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딸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누나들도 딸들만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손녀딸 바보라며 저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거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서 험한 일 다 한다고요. 자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빠처럼 아내만 바라보는 사랑꾼이 될 거랬네요. 그때만 해도 지방 출신인데 다들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집안 남자인데 제가 얼른 시집 가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빨리 남친을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엄마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퇴직한 아빠랑 오빠가 엄마 병간호를 맡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한두 번 엄마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왜냐면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어서 퇴근하고 나면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자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수화기 넘어 듣고 있자니 귀가 너무 따가워서 엄마한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옆에 병상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왜 병실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냐고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매일매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옆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유방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하느라 입원해 있다는데 남편이 병간호한답시고 옆에서 아주 깽판을 친대요. 환자식도 뺏어먹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컵라면에 물 부어 먹고 자기 마누라가 링거 맞는 것도 질투를 하는지 간호사한테 자기도 저것 좀 놔달라고 헛소리하고 자기 졸리면 환자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고 정작 그 아주머니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가엾다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뭐 그런 남편이 다 있냐 쓰레기 같다고 말하고 엄마가 얼른 퇴원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그만 받기를 바랬어요.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엄마 병원에 갔다 오더니 대박이라며 오늘 엄마 옆자리 아주머니 완전 난리 났었다고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으니 오빠가 너 남자친구도 경상도 애라며 아니 엄마 옆에 경상도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던데 남편도 미쳤고 아들 새끼도 정신 나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곧 결혼을 하려나 본데 아빠가 하도 엄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좀 있으면 며느리 데려와서 엄마 이런 꼴 안 보게 해준다는 둥 제사고 집안일이고 다 며느리가 하고 엄마는 편히 쉬게 해줄 거니까 나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뭐 이런 말들을 했대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빠한테 내 남친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내가 다 확인했다고. 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상 가진 남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고 웃었네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자꾸 엄마 옆에 있는 게 신경 쓰이는데 엄마 병실 옮길 수 없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빠가 걱정 말라고 엄마 이틀 뒤에 퇴원해서 집에 올 거니까 더 이상 그런 집안 사람들이랑 안 마주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엄마한테 전화할 때 전화 너머로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아저씨의 성난 목소리에 가끔 악몽을 꾸기까지 했는데 옆에 있는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엄마가 회복 후에 남친에게 우리 부모님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남친은 마침 잘 됐다고 자기 부모님도 지금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와 계신데 이참에 상견례를 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좀 급한 면이 있긴 했지만 전 좋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얼른 양가 어른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견례라고 하기까진 그렇고 오래 연애했으니 서로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상견례 아닌 듯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죠. 저는 너무 떨리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계속 호들갑을 떨었어요. 오빠 부모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부모님이 막내딸 하나 들어온다고 엄청 기뻐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모시고 저는 코스 메뉴를 확인하려고 카운터에서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남친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오빠 먼저 룸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메뉴를 다 주문하고 저도 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밖으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주변을 지나가던 손님들과 식당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방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는 저희 부모님이 남친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남자친구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제가 엄마 아빠를 말리자 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 하시면서 저딴 집안이랑 얽히면 안 된다고 저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그러니 남친 쪽 부모님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어딜 가냐며 당신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유난을 떠냐며 욕을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는데 남친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향해 쌍욕을 하면서 도자기로 된 물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제가 엄마를 끌어당겨 간신히 피했고 컵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듣던 목소리지?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남친 아버지에게 당신 미쳤냐며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식당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불렀네요. 경찰이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남친의 아버지 목소리는 저희 엄마 병실에서 항상 소리치던 옆 병상의 보호자 목소리였어요. 그 칼칼하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내뱉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제 남친에게 내 딸을 어떤 거짓말로 꼬여냈냐고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너희 가족 실체를 다 알았는데 감히 내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하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남친에게 이게 어찌 된 건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남친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네요. 결국 엄마는 제게 다 말씀을 해주셨죠. 자기 마누라 침대 차지하고 병원 밥도 지가 다 먹고 심지어 그 아줌마를 때리기까지 해서 간호사 호출벨을 저희 엄마가 수도 없이 눌러줬다고 하셨어요. 사랑꾼이라고 자부하던 남친의 아버지는 가정폭력남의 쓰레기였던 거였죠. 저는 상남자스럽긴 했지만 언제나 제게 다정했던 남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 가족에게 깜빡 속아서 결혼을 하고 남친의 어머니가 제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 상견례장에서 남에게 물컵까지 집어던지는 인성인데 자기 며느리 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폭력적으로 굴었을까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남친과는 헤어질 거고요. 남친에게 고소 취하하라면서 쌍욕 문자를 받았네요. 그렇게 스윗한 척 사랑꾼인 척 해놓고 자기 아버지가 전과자 될 위기에 놓이니 저한테 미친년, 이년저년 욕하고 난리가 났네요. 자기 아버지 피는 역시 못 속이나 봅니다. 다행히 복도 쪽 CCTV에 물컵이 날라와 깨진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서 남편 아버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걸 알고 나니 남친은 제발 선처해달라고 빌고 있네요. 엄마는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그 집 실체를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자기 갈비뼈가 부러진 게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웃으세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런 집안에 모르고 시집갈 뻔했는데 일찍 알아채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남친과 대학에서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서 저도 살짝 고민 중이네요. 그래도 역시 합의하지 않는 게 좋겠죠.